우쿨렐레를 구매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명칭으로 설명하는 우쿨렐레 회사가 이렇게 기업이가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19대 1, 뭐 22대 1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튜닝 패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쉽다 우쿨렐레의 닉쌤입니다. 오늘은 우쿨렐레의 명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쿨렐레의 명칭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쿨렐레를 구매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명칭으로 설명하는 우쿨렐레 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 명칭을 알고 계시면 자기한테 맞는 우쿨렐레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쿨렐레는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자, 여기가 헤드고요. 자, 이 긴 쪽이 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디입니다. 자, 헤드, 넥, 바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헤드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드 쪽으로 해서는요, 여기에 헤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4개의 줄이 있죠. 이 4개의 줄을 튜닝을 맞춰줄 수 있는 튜닝 패그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튜닝 패그요. 그 다음에 넥. 넥에서는요, 헤드와 넥을 이어주는 요 부분을 너트라고 합니다. 뒤에 부분은 브릿지와 이어주는 새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넥에서는 지금 보시는 점이 찍혀 있어요. 그거를 포지션 마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것들을 플랫보드, 그 다음에 핑거가 연주하잖아요. 그래서 핑거보드라고 얘기합니다. 플랫보드, 그 다음에 핑거보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드에는 튜닝 패그가 가장 중요하고요. 너트는 알으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고, 근데 넥은 알으셔야 돼요. 넥에서 중요한 거는 플랫보드와 그 다음에 이 플랫 하나하나의 플랫이 있잖아요. 그 플랫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은 동일하게 앞쪽에 플랫보드에 그 다음에 뒤에도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거를 포지션 마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바디로 와서는 중요한 게 울림통입니다. 그래서 사운드 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나요? 동그랗게 돼 있는 이 모양을 사운드 홀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나 있는 것은 로제트라는 모양입니다. 로제트라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까 잠깐 살펴드렸던 새들, 자, 이게 새들입니다. 이게 새들이에요. 이 브릿지에서 지금 색이 다른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새들이고요. 전체를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랩을 걸 수 있는 스트랩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헤드, 넥, 바디에서 헤드 쪽에서 중요한 명칭이 튜닝 패그, 그 다음에 넥에서 중요한 게 플랫, 각자의 플랫, 그 다음에 여기부터 1번이고 12번 이렇게 지금 1, 2, 3, 4, 5, 7, 10, 12 이런 식으로 찍혀 있거든요. 그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바디 쪽에서는 뭐라고요? 사운드 홀, 그 다음에 사운드 홀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 이거를 로제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제트, 그 다음에 브릿지,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을 브릿지라고 하고요. 이 브릿지에서 이 하얀 부분을 새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랩을 멜 수 있는 스트랩 고리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명칭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쿨렐레가 그 음역대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앙상블을 많이 합니다. 같이 합주를 연습해요. 그래서 누구는 반주를 하고 누구는 멜로디 라인을 나가는데, 그래서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콘서트 거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쿨렐레는 아마 이런 콘서트일 겁니다. 콘서트보다 더 큰 거는 테너라고 하는데요. 자, 소프라노를 한번 볼게요. 소프라노는 이렇게 작아요. 지금 보시면 소프라노는 이렇게 생겼는데, 소프라노는 자, 이 헤드에서부터
이 바디의 끝까지 해서 소프라노는 53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작으면 53cm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소프라노. 그 다음에 그 위에 거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갖고는 60cm 이상 돼요. 그거를 콘서트. 그 다음에 테너는 68cm 이상 됩니다. 그래서 테너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더 큰 우쿨렐레가 있어요. 그거는 바리톤이라고 하는데 바리톤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바리톤은 76cm 이상 되는 것을 바리톤이라고 합니다. 작은 거를 소프라노, 그 다음에 그 위에 거를 콘서트, 그 위에 거 68cm 이상 된 거를 테너, 그 76cm 이상 되는 거를 바리톤이라고 합니다. 소프라노가 가장 작은 거, 그 위에가 콘서트, 더 위에가 테너, 그 더 큰 거는 바리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 그 다음에 우쿨렐레의 명칭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쿨렐레 명칭을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우쿨렐레 명칭이 중요한 이유는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쿨렐레가. 그런데 내가 구매할 때 어떤 거를 신경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위에서는요. 자, 이게 지금 일반적인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우쿨렐레인데요. 뒤에를 보면 자, 이 튜닝 패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튜닝 패그가 빈티지 모양의 튜닝 패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소프라노는 제가 외국에서 샀던 건데 이거 보시면 기어비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1대1이에요. 그래서 외국 거는 사실 초보자들한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튜닝 패그가 돌이면 1대1이기 때문에 조정하시기가 되게 불편해요. 자,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기어비가 있어요. 그래서 19대1, 뭐 22대1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튜닝 패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택을 하실 때 뒤에 쪽 튜닝 패그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빈티지 타입 말고 대부분 좀 저렴한 거는 이런 식으로 막혀 있는 튜닝 패그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튜닝 패그가 나는 빈티지 타입이다. 아니면 1대1인 전통 방식으로 하는 1대1인 튜닝 패그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대부분 이 빈티지 타입이나 그 밑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타입으로 하시는 게 가장 선명한 방법 같습니다. 왜냐하면 튜닝을 할 때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 튜닝 패그를 하셔서 음을 맞추실 때 조금 편하게 맞추실 수 있는데요. 1대1은 되게 민감해요. 엄청나게 민감하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 사이즈를 한번 보겠는데요. 바디 사이즈가 지금 이런 식으로 유선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아요. 그래서 거의 조금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쿨렐레를 하실 때 소프라노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되게 소리가 찰랑찰랑 거려요. 그리고 이 소리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고장이 났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비싸게 주고 샀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외국 거보다는 한국에서 나오는 악기 회사에서 나오는 우쿨렐레를 구매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실 때 내가 비싼 거 외국 거 사고 싶다 그러면 악기점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내 성향과 맞는지 튜닝 패그도 만져보시고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요 요구에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넥으로 가겠습니다. 넥에서 지금 보면 요거는 로즈우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가형은 지금 요게 자꾸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나무에다가 칠만 해놓은 거예요. 이건 외국 거거든요. 정통 방식으로 만든 거는 이런 식으로 칠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요런 거 하고 지금 플랫도 쇠예요. 요거는 니켈인데 얘는 니켈이 아니고 쇠로 한 것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넥도 잘 보시고 하셔라. 그 다음에 이거는 앞쪽에만 지금 포지션 마크가 있고
위에는 포지션 마이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포지션 마이크가 위쪽에 있는 게 편하거든요. 위쪽에 이렇게 찍혀 있는 게 편하니까 그것들을 사용하시고요. 자, 이제 바디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바디가 이제 요거는 지금 마호가니에요. 지금 빨갛죠. 이 빨가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탑 솔리드. 자, 솔리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나무를 한 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딱딱한 그 나무 있죠. 그 원판이 하나로 들어가서 그거를 솔리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거는 마호가니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소리 차이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쿨렐레의 특성마다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마이크를 가져왔는데요. 이 마이크 그냥 다이렉트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이 마이크로 들어가는 음색을 들려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게 55잭, 그러니까 스피커랑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우쿨렐레거든요. 근데 대부분 먼저 사실 때 이런 우쿨렐레를 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가 나는 것들을 사시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소리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탑솔리드예요. 탑솔리드의 소리,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건 코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느낌의 소리가 납니다. 251으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동일한데 마호간이라는 나무, 딱딱한 나무입니다. 딱딱한 나무로 됐어요. 근데 색깔이 이렇게 조금 빨개요. 빨간 성향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동일한 콘서트인데 요거 보시면 딱딱하게 지금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소리 비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소리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소리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디마다 성향이 있어요. 내가 탑 솔리드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냥 합판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마호간이라는 나무를 사용하느냐. 나무 재질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합판으로만 되어 있는 거 한번 해드릴게요. 합판으로만 되어 있는 거 이거를 한번 연주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콘서트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4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다 콘서트이니까 아마 나무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매장 가서 연주해 보시는 게 가장 좋고, 인터넷으로 사시려면 설명을 해놔요. 이거는 나무를 마호간으로 썼습니다. 합판으로 썼습니다. 아니면 탑솔리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는 요거는 지금 튜닝 패그 이 부분이 대부분 쇠로 되어 있는데 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 튜닝 패그가 내가 빈티지 타입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로 되느냐, 아니면 1대1 성향의 전통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요거를 선택하셔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댓글로 한번 어떤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쿨렐레를 구매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라는 게 모든 것이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소리로 우쿨렐레를 사용을 하셔야 연습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칠 때마다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구매하실 때 꼼꼼히 한번 따져 보시고 나한테 맞는 우쿨렐레를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쉽다 우쿨렐레의 닉센이었습니다.